자, 네, 뭐야? 자, 아, 이거 포스트잇이야? 흰색 포스트잇도 있고. 오, 이거 괜찮은데? 흰색 포스트잇? 도장도 오늘 며칠이지? 3월 23일? 네, 중등부에서만 찍거든. 선생님 저 있잖아요. 응? 저희 13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담 끝날 때도 추가지는 두개 더. 3과까지 안 돼, 니네? 아 아마 아니 1357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357? 네. 희한하네요. 저희 코드 어떻게 원래 웬만하면 1334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 중간고사만 들어가면 과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4개만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6개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 7과까지 들어간다 치면 아니 7가 아니라 응. 13 중간. 아 13이 중간이라고? 네, 7까지. 아니 나도 1327 다 들어간다는 줄 알았네. 아 그러면 4개잖아 13이면 13이면 6개죠. 아 1, 2, 3이라고? 아니요 13인데 어 한 과마다 추가지문 2개씩. 그러니까 2개씩이면 4개잖아. 아 추가지문 말씀하셨어요. 제가 충지문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 지문 말하는 거 아니야. 외부 지문 1과에서 2개, 3과에서 2개 그러니까 4개라는 거잖아. 네. 4개밖에 안 되는데 뭐. 니네 당장 내년에 고등부 하면 20개씩 나오는데 중간에 할 때도 막 20개씩 해요. 고이는 이번에 36개 나오는데 36개. 이면치를 주실 때 너무 불편해요. 응? 왜? 아, 답지구나. 답지. 근데 여기 답지까지 뭔가 이렇게 들었는데 답지는 아닌데. 잘했다. 아, 숙제 안 봤다. 숙제 좀. 저거. 아, 이거 아까 봤구나. 정신 나가. 미안. 이 정도는 다 맞춰야 되겠지?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정도는. 이거 아니, 둘 다 맞는 말이지 지금. 자자자자. 자, 봐봐. 또 뒤에 있는 거 잘해. 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좀 간단하게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실상 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그냥 거의 기본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봅니다. 필기할 거 있으신가요? 필기할 거 많죠. 그럼 이제 친구. 아니요 그냥 책에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보긴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필기할 게 많이 있으니까 책에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잠깐만요. 자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전에 이제 말했던 이제 4가지 개념이었는데요.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자체가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의 이제 2가지 결합된 형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접속사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절을 만들어 준다 이런 역할을 했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결국 그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합친 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오는데 그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렀고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필기했던 순서대로 제가 출제를 했어요.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뒤쪽에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는데 이 덩어리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우리말로는 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격에 제가 후즈라고 써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제 없다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문제풀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상 올바른 걸 모두 고르시고요. 모두 고르시고. 그래서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거에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앞에 더북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후 시리즈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I bought yesterday라고 내가 어제 구매했다. 목적어가 빠져있죠. 지금 뒤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개를 써준 겁니다. 두 번째, 앞에 the girl. 자, 이제 소녀, 사람 나왔으니까 who, whom, that 셋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요. 근데 뒤를 보니까 역시나 I gave the gift. 여기에 gift라는 목적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서의 gift는요, 엄밀히 말하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간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답지에 체크를 안 했는데 사실 후도 답 됩니다. 이거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죄송.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역시나 앞에 사람 나왔으니까 who, whom, 뭐 that 이런 애들이 될 텐데 뒤를 보니까 eyes are blu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 있거든. 이거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미리 답을 말하면요.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정답이 좀 많이 보이죠. 후즈가 좀 많이 보이죠. 연달아서. 자,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법을 지금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격은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 의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여기 명사 나와 있죠. 뒤에도 여기 명사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명사를 뭐뭐의 뭐 이렇게 연결을 해봐. 이렇게 연결을 해봐. 연결을 해서 말이 되면 소유격이야. 말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he boy 소년의 눈가리. 그래서 소년의 눈 하면 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이 만든 거야. 다 마찬가지야. 아래 것도 볼까? 고양이의 키튼이니까 키튼은 이제 새끼 고양이 말하는 거거든요. 새끼야, 새끼 그냥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고양이의 새끼. 아기 고양이 해주세요.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하고 조금 어색하잖아. 아니, 고양이 새끼. 아니, 새끼가 여기 아니잖아요. 자식. 아기 고양이. 아니, 새끼니까. 이건 새끼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양이의 새끼 해도 말 되죠. 5번도 보시면 가수의 노래 말 되고요. 그리고 sister 뭐 여동생의 이름 됐어? 이런 식으로 뭐뭐의 뭐 했을 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아까 1, 2번에 나왔던 목적격 시리즈를 볼까요? 목적격은요 뭐뭐의 뭐 하면 말이 안 돼요. 책의 나 안 되죠. 소녀의 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격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자의 차 말 되잖아. 여자의 자동차. 그러니까 후즈를 쓴 거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가장 쉬운 건데 앞에 이제 사람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came 동사만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that 또는 who 이렇게 쓴 거고요. 자, 9번 보시면 얘도 똑같습니다. 소년의 자전거 하면 말 되죠. 그래서 who's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자면 뒤에 what 똑같죠?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필요하고요.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래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 is라는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has라는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필요하죠? 근데 앞에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필요한데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13번 같은 경우는요 bill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봐라? 가수의 bill 하면 말이 안 되죠. 가수의 bill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소유격이 안 되니까 소유격이 안 되면 목적격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그래서 목적격 that, who, whom 전부 다 가능합니다. 목적격이니까 뒤에 목적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여기도 똑같아요. marry, want라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연결해봐.
Paul married. She의 Mary야. She의 Mary.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 which 또는 that. 사람 아니니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관계사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책을 안 보고 이제 쭉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책에 있는 거를 일단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책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좀 볼게요. 자, 순차적으로 이제 할 건데 하나씩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필기를 했던 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했다시피 책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격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여기 빈 공간이 좀 있다면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제가 뭘 쓸 거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테스트 봤던 관계대명사 격 구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리해서 좀 다시 써드릴게요. 격 구분법. 자, 격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주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고요. 소유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앞에 사람이냐 아니냐는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단어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격을 구분하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뭡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주어 뒤에는 뭐가 나와?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목적격이라는 거는 얘 자체가 목적을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겠죠. 목적어를 또 쓰지 않겠죠. 여기 뒤에다가 목적어를 또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소유격. 여러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실 소유격이라는 거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뭐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에 가까운 애예요. 형용사에 가까운 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 소유격 같은 애들 생각해봐. my나 your, his 막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소유격 뒤에 뭐가 나오는지 잘 생각해봐.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와요. 명사. 그렇죠? my, pen, your, book, his, book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나오잖아.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방금 말했다시피 명사가 나와요. 명사. 됐어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주격은 사실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이제 목적격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명사라는 거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는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셋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잠깐 지울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쳐봐. 그럼 뒤에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라고 치면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경우를 봐봐. 위의 경우. 그럼 위의 경우를 보면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목적격과 소유격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문장. 왜 불완전합니까? 이 목적어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미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보면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여기만 보면 여기까지 합치면 완전해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이라는 애는요, 주어도 안 되고요,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요. 얘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얘만 완전한 형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뒤에 이제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 이게 좀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알려줬던 건데요. 소유격은 의로 해석하니까 앞에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선행사죠. 그래서 명사
뭔가의 명사 이렇게 해서 말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격을 구분하는 문제는요 보통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 때 이때 좀 나와요. 보통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안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갔을 때도 소유격은 나와요. 얘는 나와. 얘는. 왜냐면 학생들이 이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 후즈라는 표현 자체에 되게 생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실제로 고3까지도 나옵니다. 격을 구분하는 게. 네. 꿀이죠. 근데 학생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꿀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꿀이죠. 그냥 뭐뭐의 뭐 해서 말 되네. 후즈 쓰면 돼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를 좀 잠깐 볼 건데 여기를 좀 잠깐 봐봐요. 표를 보시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 나왔는데 진짜 이 표현 저 개인적으로 극혐합니다. 진짜 이 사물이라는 표현. 진짜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 사람이 아니다네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닌 녀석에는 우리가 위치를 쓰는데 여기 소유격을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whose 또는 of which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whose와 of which의 혹시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이 둘의 차이점. 저희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whose와 of which의 차이점. 위치는 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 위치 3이요. 여기 써. 네, 싸우는 거. 여기 써봤잖아.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오브 위치는 그 원래 있던 절에 오브가 앞으로 땡기는 거. 오, 전혀 아니야. 뭘 것 같아? 대충 한번 찍어봐.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좀 짤막하게 여기다 이제 제가 쓸게요. whose vs of which. 자, 그러니까 요 경우 위에 거 경우가 아닙니다.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whose 뒤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of which 뒤에도 당연히 명사가 나오거든요. 명사가 나오는데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말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명사를 쓸 때 보통 앞에다가 이런 애들을 많이 붙여요. 더를 많이 붙여요. 보통. 그러니까 더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뭐 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디스 뭐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디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대시 나올 수도 있고 뭐 썸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는 많은데요. 차이가 뭐냐면 다시 한번 위에 거는요, whose는요, 이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이런 애들이 안 붙어. 절대 안 붙어요. 근데 아래 of which는 얘네가 붙어요.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리를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위에 거는 왜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붙는데 아래 거는 왜 명사 앞에 뭐가 붙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잘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whose는 바로 명사가고 of which는 보통 더 명사가 많이 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암기해도 돼. 암기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원리는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잠깐 보시면 이 whose라는 놈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 이 whose 자체가 소유격이에요. whose 자체가. 근데 of which는요, 엄밀히 말하면 소유격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of라는 전치사와 목적격 위치로 이루어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찐 소유격인데 얘는 좀 짭 소유격이야. 짭 소유격. 됐어? 그러니까 얘는 소유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소유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말한 소유격의 특성이라는 게 뭔데요? 소유격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이 소유격이라는 녀석은요, 방금 전에 제가 쓴 이제 어나 더 있죠. 관사라고 부르죠. 어나 더,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some, any, no 이런 애들, 그리고 this나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지금 제가 써놓은 애들, 이런 애들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y, pen 이렇게 못 쓴다고. 그렇게 못 써요. 어랑 소유격이 둘 다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whose라는 찐또배기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더 같은 게 못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얘는 소유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애들이 이제 붙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근데 예전에는 중3 때 얘가 시험에 종종 나왔었어요. 가끔 나왔었어. 가끔. 근데 이제 그게 나온 게 벌써 한 7년 전? 한 그때? 7년 전? 그때 이제 중3 1학기 기말? 요 시즌에 이제 좀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는 본 적은 없어요. 문제 뭐라고? 오해했었어.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마 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봐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후주를 써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더 명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있어. 뭐 A번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어법상 맞느냐 틀리냐. 그럼 어법상 틀렸잖아. 후주 뒤에 더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틀렸거든요. 헷갈리니까. 근데 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요새는 못 봤어요. 최근 한 5년 동안은 이 관련된 문제를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익힐 필요가 있겠지만 아니라면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 막 여러 설명이 나와 있죠, 지금요. 자, 제가 딱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쓸게요.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뭐냐면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아래 보시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인칭과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즉 첫 번째 예시를 보자면 A man who is not careful of his health is likely to fail you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who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면 man이니까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썼다. 이거예요. 됐어요? 아래 있는 것도 보자면 those who wish to be in good health should take moderate exercise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는 who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거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도주는 참고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 people이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복수에 맞는 형태, 동사 원형이 나오죠. 됐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동사의 스위치를 맞출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봐라 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잘 나와요. 얘도 고등부에서 잘 나옵니다. 심지어 수능에서도 나와요. 수능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놈을 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후와 관계대명사 후의 구별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것도 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의 후랑 관계대명사 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나왔는데 껌이에요, 껌. 자,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후는 누구잖아. 의문사의 후는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해석도 다르고요. 그리고 문법적 쓰임도 다르고요. 문장 구조도 다르고 아예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는 생김새만 똑같습니다. 생김새만. 다 달라요. 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의문사 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단 해석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의문사 후 어쩌고 나오면요. 이 덩어리는 명사절이거든요. 명사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후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형용사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누가 뭐뭐 할지 간접 의문문은요. 그리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는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심플한 방법으로 말하자면요.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명사가 나오지만
의문사 후는 앞에 명사가 나오진 않겠죠. 명사를 꾸며주지 않으니까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방금 전에 앞에 명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거는요 되게 단편적인 대답이에요. 원래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 정도만. 알겠죠? 그러면 의문사 후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많이 나오냐? 거의 웬만하면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나는 너가 누구인지 I don't know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웬만하면 동사가 잘 나오고요.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후에다가 밑줄 5개 쳐놔요. 시험에서. 그리고 다음 중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이제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조예요. 구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략이 중요합니다. 사실 생략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구조라는 말이 포함된 건데요. 이게 뭐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패턴 대표적인 거 2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다 쓸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라고 쓸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앞에 명사는 나오겠죠. 당연히 선행사 나오고요. 내가 줄여서 목관대라고 쓸게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뒤에 뭐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 가장 일반적인 패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나오는가? 자, 앞에 똑같이 명사가 나와. 똑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역시나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는데 뒤에 전치사로 끝나는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이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예시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I live in 뭐 이러고 끝난다고. 됐어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있죠. 명사. 이 명사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이야. 근데 전치사만 나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 왜? 그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냐면요. 명사 똑같이 쓸게요. 근데 이 전치사 때문에 지금 문장이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치사를 이렇게 문장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관계대명사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잘 봐봐.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맞죠? 여기는 목적어가 없고요.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합니다. 근데 3번, 이 세 번째 건 어떠냐면은 얘 때문에 불완전했는데 얘를 앞으로 보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 부분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잠깐 여기 있는 예시를 보자면 The subject in which I'm interested is maths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잘 봐봐. 여기 in 보이시죠? in. 그럼 이 in이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거 be interested in 이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The subject which I'm interested in 이러고 끝났었는데 그럼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고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요 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나왔었죠. 근데 이 in을 앞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떻게?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뭐다? 뒤에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 얘도 수능에서 잘 나옵니다. 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좀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포인트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하품할 때 입막돌이 이거 누가 수업할 때 이러면서 마스크 쓰다가 하반이야 자식아? 습관이라서. 닥쳐. 자 볼게요.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생략에 대한 것도 좀 볼게요. 생략.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도 이제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생략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요 놈이 조금 더 중요해서 얘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체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점이 무엇이다?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에 구조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아니다. 쓸 필요 없겠구나.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 잠깐 봐. 여기 보면 She liked the pen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which가.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which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없어지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 없어지고 난 다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She liked the pen 이렇게 나왔어. 근데 뒤에 이어서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돼버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생략되고 난 다음에 구조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 구조가 어떤 거냐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아직 쓰지 말아봐. 원래는 명사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편의상 대수로 쓸게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래 이런 구조였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이 구조를 아직도 몰라요. 고등부 애들도 아직도 몰라. 아직도.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엊그젠가도 있었는데요. 한 학생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문장을 썼어. 이거 이렇게 썼어. 해석해봐. 그럼 이거 해석을 못 하겠어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석을 했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줬냐면요. 이렇게 문장을 줬어요. book I have 이렇게 줬습니다. 해석해봐. 해석이 안 되는 똑같잖아요. 내가 단어 바꾼 거 없잖아. 뭐만 달라졌어요? 순서만 달라졌어요. 순서만. 근데 위에 거는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방금 정우가 말한 것처럼 잘 봐봐. book 명사 나왔어. I 주어, have 동사. 어떻습니까? 요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가 얘 꾸며주는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생략에 대해서는요 문법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법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요게 천만배 중요합니다. 목적격은 생략이 되는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특이 사항이 있는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사실 항상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혹시 기억나죠? 기억 안 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앞에 전치사 나왔을 때. 됐어?
전치사에다가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얘 이렇게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앞에 콤마가 있을 때입니다. 콤마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됐어요? 계속적 요법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경우에도 역시나 이 생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생략이 안 돼요. 두 가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아니 또는 나중에 그 생략에 대해서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설명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는요 현대 영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보통 who보다는 who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거는 사실 제가 벌써 아까 한 두 번은 얘기했던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해야 된다. 즉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것 그 자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두 번이나 설명했죠. 뭐뭐의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됐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끝. 넘어갈게요. 예시만 하나 보자. 예시만. 자, 예시를 한번 보자면 I live in a house whose roof is white. 자, 그러면 집의 지붕 하면 말 되죠. 그렇죠? 근데 오브 위치로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봐봐. 어순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순이 바뀌었어요. 지금 후즈가 루프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래 건 어때요? 오브 위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됐어? 어순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뭐뭐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 만약에 내 눈이라고 한다면 my eyes거든요. 나의 눈 이렇게 쓰죠 우리가. 소유격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눈이라고 할 때는요, the eyes of a cat 이렇게 써요. 됐어?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아. 봐봐. 찐 소유격은 앞에서 뒤에 꾸며줬고 eyes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of a cat 할 때는 이렇게 꾸며주죠. 그리고 eyes 앞에 더가 붙어있네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얘들아. 봐봐. whose 찐 소유격이 꾸며질 때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근데 of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더가 붙어있어.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쓴 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순이 바뀐다라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12페이지까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다 푸셨고 게다가 이제 그 뭐냐 답지 보고 채점도 이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조금 문장이 좀 길다. 요거는 조금 구문 분석을 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문장만 좀 볼게요. 대체적으로 문장이 좀 쉽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쭉 넘어가고 여기 좀 기네. 12번 보자. 12번만 좀 가볼게요. 자, 12번은 이제 구문 분석 한번 해보자면요. Now the name matter 그 다음에 became a wor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시면요. 주어, 동사, 보어 정식하게 딱 나왔거든. 자, 근데 명사 나왔는데 뒤에 위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되니? 그래서 which 이하에 보시면은 means라고 동사만 나왔으니까 이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뒤에 또 어떻게 나오는가? Someone who gives wisdom to an ant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봐봐. someone이 목적어 someone이 지금 여기에서 주어 역할이거든요. 주어. 지금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means의 목적어 역할이에요. means의 목적어. 그래서 이 means 안에 또 새로운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someone 나왔는데 갑자기 또 who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gives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온 거죠. 되니? 자, 봐봐.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의 포인트는 스위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word하고 나왔으니까 means s 붙어 있고요. someone 누군가 나왔으니까 역시나 give s 붙어 있고. 됐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someone gives wisdom to and shares view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이제 뒤에 나오는 녀석들이 이제 얘를 이제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까요? 대충 보고 여기는 별로 어려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도 대부분 지금 다 주격 관계대명사 위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주격대 목적격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요 중등부에서도 이제는 잘 안 내요. 너무 쉬워갖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 중에서 아마 거의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서 틀린거나 이런 거 개별적으로 만약 볼 게 있다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쭉 넘어가서 13쪽 보자. 13쪽. 자, 여기는 설명이 진짜 없네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바로 이어서 관계부사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